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미국 AI 기업들의 이른바 B2가 과도하고 또 수익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시장을 다시 억누른 한 주였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오라클의 이 핵심 자금줄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AI 업계 전체가 흔들렸는데요. 무엇보다 해당 데이터 센터가 오픈 AI용이라는 소식에 다른 기업들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다행히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걱정은 다소 가라앉았는데 하지만 언제든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나홀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장중 490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고, 이에 앞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내년 상장 계획 보도도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은 덮어두고 머스크의 말만 믿고 시장이 베팅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뒤늦게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줬습니다. 먼저 고용 수치는 10월 10만 명 넘게 감소했다가 지난달 6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실업률이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4.6%로 집계됐습니다. 월가에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는데요. 수치가 왜곡됐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과 고용시장 악화로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분석이 혼재돼서 나왔습니다.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역시 왜곡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중앙은행은 예금금리를 비롯한 3대 정책금리를 모두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이후 4차례 연속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기를 살려야 하는 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는데 추가 인하에 대한 판단은 점점 더 박빙이 될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훔쳐간 석유와 토지, 또 기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앞서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한 데 이어 군사작전까지 임박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긴장감 속에 국제 유가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과도한 B2에 과도한 기대감, 여기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주가까지 AI 거품론을 형성하는 요소들이죠.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판가름 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AI는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초반 경쟁이 빚을 내서라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키웠고 결과적으로 거품론도 키웠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질문은 거품이냐 아니냐에서 누가 승자로 올라서느냐 또 패자로 소멸되느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광윤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더니 이번 주 또 AI 우려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오라클이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간 오라클 자금 줄이던 핵심 투자 파트너 블루아울 캐피탈이 미시간주 데이터 센터 건설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이 넘는데요. 오라클과 블루아울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라클 부채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1,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조 원에 달하는데 이 때문에 불안해진 대출 기관들이 돈을 끌어오는 블루아울에 더 높은 금리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투자 철회로 이어진 겁니다. 네, 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던 오라클에게는 상당히 좀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라클이 AI라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페달이 멈추게 된 겁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투자가 현금 수익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시 페달을 쉬지 않고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라클이 블랙스톤 등 새 파트너들을 물색하면서 예정대로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존 투자 파트너 이미 잡은 고기도 놓치는 마당에 새 고기를 잡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오라클은 이미 건전성 우려에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그래서 다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문턱에 서 있는데요. 이번 투자 협상 결렬이 그 문턱을 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이 실제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네, 보시면은 오라클의 신용 등급은 지난 2022년부터 트리플 B로 투자 적격에 턱걸이하는 수준입니다. S&P는 올 하반기 들어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등급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미 현금 흐름 상황이 좋지 않고 앞으로도 2, 3년간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지금보다 2단계 더 떨어지면 투기 등급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예 부도 가능성에 베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라클의 신용 부도 스와프 CDS 가격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로 최고 수준입니다. CDS는 업체가 부도나면 돈을 받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이때 투자 위험을 분산하려는 목적으로는 여러 기업의 CDS를 한데 묶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과 다르게 CDS엔 남의 집이 무너진다는 데 돈을 거는 공매도 투자 목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리스크가 큰 특정 기업들에게 베팅하려는 수요가 생기는데 미국 채권 시장에선 최근 이런 개별 CDS 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른 AI 업체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메타에 대한 불안감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AA-로 우량한 수준이라 올 초까지만 해도 CDS 수요가 거의 없었는데요. 지난 10월 AI 투자를 위해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4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메타에 대한 CDS 시장이 새로 형성됐습니다. AI 업계 전반적으로도 CDS 거래량이 지난 9월 이후 약 90% 급증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돈 잘 버는 빅테크들이 AI 투자금을 자체 조달했지만 액수 경쟁 양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빚이 불어났는데요. 메타, 아마존, 알파벳, 오라클은 회사채 발행으로 올 하반기에만 총 880억 달러, 우리 돈 약 130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JP모건은 이들 업체들이 AI 투자 목적으로 빌리는 금액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22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대로 걱정은 커지고 있는데 투자는 왜 늘어나는 겁니까?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신산업 분야가 투자 거품 없이 합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지난 10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인공지능에 대해 매우 흥분하면 모든 실험에 자금이 지원된다며 투자자들은 이 흥분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실제로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쪽 저쪽 다 찔러봐야 하고 여기엔 결국 최적의 비용이 아니라 그 이상이 투입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베조스는 또 산업적인 버블은 그다지 나쁘지 않으며 먼지가 가라앉고 누가 승자인지 알게 되면 사회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거품도 승자를 가리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거품이 꼭 나쁘지는 않다는 건데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 아닌가요? 네, 이제 빅쇼트 등 이제 버블 붕괴를 묘사한 영화를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주목받았던 마이클 버리가 최근 AI 버블을 문제로 지적한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번 버블도 재앙이다라고 단정을 짓기 전에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버블은 취약한 기업들부터 대거 무너뜨리지만 생존자들에겐 비옥한 거름을 남긴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AI 경쟁 최전선에 있는 빅테크들이 산 증인입니다. 지금 AI 버블과 많이 비교되는 닷컴 버블 당시에 미국 내 8천만 마일, 세계적으로는 그 이상의 광섬유 케이블을 매설했지만 사용률은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구글은 파산한 통신사들로부터 이를 헐값에 대거 사들였고 덕분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구글 인프라의 핵심인 글로벌 전용망의 시초가 됐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한 경쟁사들이 남긴 설비와 서버를 저가에 인수해 물류와 컴퓨팅 능력을 확장했고 적은 비용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사업 모델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네, 앞서 베조스가 얘기를 할 때 버블이 나쁘지 않다면서도 금융은 예외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 2008년에 경험했듯이 금융 버블은 패자가 도태되고 투자한 당사자만 손해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노처럼 경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AI 버블이 금융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도한 부채 돌려막기와 불투명한 위험 전가를 경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에 비춰볼 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최근 AI 투자금이 조달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건 역으로 말하면 금융 리스크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I 투자붐이 폭락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미국이나 세계 경제를 붕괴시킬 만큼 시스템적 사건은 아닐 것으로 봤습니다. 즉 투자자 일부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는 본인의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기차 판매는 분명 줄고 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죠. 머스크 CEO의 말만 믿고 테슬라의 미래에 베팅하기에는 그동안 실망했던 기업들이 너무 자주 떠오르는데 그래도 이번은 다를 거야라는 믿음은 왜 계속 살아날까요? 이 미스터리 랠리를 펼친 테슬라의 주가, 임선우 캐스터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부터 봐야겠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올해 롤러코스터를 탔던 테슬라 주가는 끝끝내 해가 바뀌기 전에 최고가를 다시 또 써내면서 산타 랠리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 403달러, 올해 첫 거래일 379달러로 내려앉은 뒤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다가 점차 강세를 보셔갔는데요. 지난 4월 연저점인 214달러까지 떨어졌고 이번 주 장중 495달러까지 치솟았으니까 저점 대비 130%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새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AI 우려의 맥을 못 춘 다른 빅테크 주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돌이켜 보면 회사 실적은 갈수록 안 좋고 머스크 리스크도 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지금 테슬라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빅마켓들이 연거푸 전기차 지원 정책을 거둬들이고 이 내연기관으로 유턴을 택한 데다 추격자에서 선두로 탈바꿈한 중국 전기차들의 질주 역시 더욱 거세지면서 테슬라의 판매 성적은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달 테슬라의 미국 시장 판매량은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유럽과 중국 시장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데에는 당장 눈앞의 실적보다 머스크가 약속한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인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말뿐인 기약 없는 주장이 아니라 미래를 봐달라는 머스크의 외침을 뒷받쳐줄 여러 호재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네, 뭐 달라진 게 있다. 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우선 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라는 쌍두마차가 테슬라 주가를 피크에 올려놨습니다. 머스크가 이번 주 SNS에 올린 글 한 줄과 영상이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차에 아무도 타지 않은 채 주행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며 이 테슬라 로보택시가 완전 무인주행을 시작했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영상을 올렸고 특히 함대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깨어날 것이란 글을 남겨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이를 혁신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기존 전기차를 로보택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실현 직전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역시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그리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이번 주 주가 랠리에 한몫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머스크가 구상 중인 미래 핵심 축은 이 스페이스X입니다. 구심점 역할을 해줄 스페이스X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내년 상장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을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8천억 달러, 우리 돈 1,18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전례 없는 역대급 규모고요.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가 치솟을 때마다 기꺼이 수표를 써내는 충성도 높은 투자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머스크는 그동안 화성 탐사를 비롯한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비상장을 유지해 왔는데 슬슬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기 위한 몸집 키우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스페이스X가 중심에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제 기억에 작년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자세히 다뤘었잖아요. 첫 회, 그러니까 우리 세계는 경제는 1회 때 이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집중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스크는 장기 로드맵인 마스터 플랜에서도 대놓고 언급할 만큼 다음 무대인 인공지능, 이 피지컬 AI 등 미래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시선을 뗀 지 이미 오랜데 머스크의 계획에서 스페이스X는 테슬라만큼이나 키맨으로 꼽힙니다. 최근 XAI와 연계도 강화하면서 지난 여름에는 직접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고 일부 핵심 인력들을 두 회사를 오가며 이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스페이스X가 본격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점, 또 앞서 짚어본 테슬라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이슈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배터리셀 생산 계획, 굴착 기업 보링 컴퍼니까지 머스크가 손에 쥔 카드들이 하나로 엮어보면 줄곧 외쳐온 우주, 화성 프로젝트를 위한 각각의 퍼즐들이 본격적으로 꿰어 맞춰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현재 부진한 실적에도 주가에 불이 붙는 미스테리 랠리가 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실적 쇼크에도 아랑곳 않고 미래를 봐달라는 머스크의 외침에 드디어 알맹이가 생기고 있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학개미들한테는 상당히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네. 월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기 때문에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건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아졌습니다. 도이치방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장과 옵티머스가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체질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2026년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미주호 역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는 한편 목표 주가를 $530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변함없이 테슬라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웨드부시 데나이브스는 한술 더 떠서 내년 말이면 주가가 최대 $800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는데 빠르면 석 달, 늦어도 반년 안에는 이 테슬라의 완전 주행과 관련한 연방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자율주행과 이 로봇에 있어서 챕터가 시작이 되면 2026년은 테슬라와 머스크에게 괴물 같은 한 해가 될 것이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낙관론 일색은 아닙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테슬라를 분석하는 46명의 애널리스트 중 41%인 19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800를 외치는 아이브스와 반대로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매도 또는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 적정 주가가 현재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극명한 시각 차는 테슬라를 어떤 기업으로 정의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네. JP모건 등이 고수하는 테슬라 회의론에선 테슬라가 결국은 자동차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강세론자들은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은 테슬라를 어떤 기업으로 보느냐를 떠나서 분명한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더욱더 중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우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상이 이번엔 말이 아닌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기대에 그칠지 테슬라의 주가는 당분간 숫자보다는 이 머스크의 다음 한마디에 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대국민 연설에 나섰죠. 예정에 없던 일정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강조하고 각종 민심 달래기용 정책들을 직접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분간의 연설 대부분을 자화자찬으로 채웠고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망친 미국을 본인이 다시 살렸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1 year ago, our country was dead. We were absolutely dead. Our country was ready to fail, totally failed. Now, we're the hottest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Tonight, after 11 months, our border is secure. Inflation has stopped. Wages are up. Prices are down. Our nation is strong. America is respected. And our country is back, stronger than ever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를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너 명의 후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중에서도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임을 시사했습니다. I think he's great. I mean, he's been a man who's been there a long time, somebody that I was very involved with in the sense of his career. And he's a fantastic man. I met him yesterday. Again, we're talking to 3 or 4. I think every one of them would be a good choice, honestly. We'll be making a decision pretty quick.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I mean, I don't know before the end of the year, but pretty soon.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도 반대로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outlook for inflation continues to be more uncertain than usual on account of the still volatil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flation could turn out to be lower if the rise in US tariffs reduces demand for euro area exports. By contrast, inflation could turn out to be higher if more fragmented global supply chains pushed up import prices, curtailed th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dded to capacity constraints in the euro area economy. 거듭된 오라클 쇼크에 AI 거품 논란이 재점화됐지만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버스는 비관론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며 변함없는 기술주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가 내년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고요. 오라클도 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AI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I disagree that Oracle is a loser, just given my view. When you look at the AI revolution, I mean,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U.S. is ahead of China when it comes to tech. And I think what you're seeing here play out is like, yeah, there's some white knuckles, but the reality is you have 3 to 4 trillion that's going to be spent in the next few years. Oracle is going to play a huge role in that. But I think when we look out, I mean, I think tech stocks are going to continue to rip into next year because we're still early days in this AI build out. You only have 3% of U.S. companies that are going down the AI path.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크리스마스 주간이라 이벤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영국의 3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예비치는 전분기 대비 0.1%였습니다. 2분기 0.3%에서 낮아진 수치인데요. 사실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걱정인데 이 월별 성장률을 보면 10월엔 마이너스 0.1%로 2달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도 주목되는데요. 최근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참고로 10일까지는 반도체 수출이 무려 45.9%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7.3% 늘어 2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열흘치 수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흐름 이어졌을지 체크하시고요.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의 3분기 성장률 드디어 발표됩니다. 원래 일정은 속보치 발표가 10월 30일이었는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취소됐고 잠정치 발표도 지난달 26일이었지만 못 나왔죠. 따라서 이번 발표가 3분기 GDP의 최초 집계치입니다. 미국 상무부 캘린더를 보면 확정치 개념의 업데이트 성장률은 내년 1월 22일에 나올 예정이고요. 4분기 성장률 발표일은 다시 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2분기까지는 성장률 상당히 좋았죠. 전분기 대비 무려 3.8%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앞서 11월 수치는 88.7로 전달 대비 7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 전망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죠. 그리고 미국 경제 흐름, 10월 산업 생산, 그리고 내구재 제조업체들의 신규 수주 집계로도 확인하시고요. 수요일 일정 보시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달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112.4, 약 8년 만에 가장 낙관적인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집값 전망인데요.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11월엔 넉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뉴욕 증시는 일찍 문을 닫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1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기억하셔야겠죠?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주요국 금융시장 모두 크리스마스 휴장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국내 증시 배당주 매수 시한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거래일 -2거래일까지 매수 거래를 체결해야 하니까 오는 30일 폐장일을 앞두고 이 금요일이 시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과 홍콩 등은 목요일 박싱데이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고요. 주로 영연방 국가들과 이 일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그러니까 선물 박스를 건네주는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는데 지금은 유통업계의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